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늘어납니다. 자세한 소식 최미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지속하여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7일 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보고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합니다.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그중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다문화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정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편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개 부처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지원부로 여성가족부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전 차관,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방부는 공군대장인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지원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그중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진선미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 대표 등을 지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재갑 전 차관은 2016년까지 제7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가 되면서 부처 개각을 통해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각 부처가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인에 대해 새롭게 선보일 향후 제도들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향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최대 증가폭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 분배 개선과 사회 안정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으로 1조 496억 원을 편성하며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6억 7천여만 원을 들여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 5곳을 신설하게 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있어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예산을 기존 110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혜란입니다.
지난 8월 1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난민 심사 강화 대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상황 조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제주 예멘 난민 현황과 난민법 개선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예멘인 전체 난민 신청자 심사가 9월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난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난민제도 악용 방지 대책,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난민 관련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대책에는 빈틈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국민불안 해소 대책으로 난민 심사에서 범죄 경력 조회와 마약 반응 검사를 면접 심사와 병행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심사 지연을 불러일으키며 서류와 면접 심사 역시 내정국이나 빈공국의 현실적 정보를 얻기 어렵고 개인의 신상 관련 문서들은 위변조된 경우가 많은 점을 들어볼 때 신청자의 위험 요인을 걸러내기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적 데이터가 사실상 없는 내정국 출신의 신청자들에게 개인의 위험 요인의 포착을 위해 SNS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난민 신청자가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임시적으로 내려진 출도 제한이 난민 신청 완료 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내전국인 예멘에서 총기 보유 정황이 적발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등도 의문점으로 꼽힙니다. 이렇듯 난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지속된다면 난민과 국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장건조 화백의 개인전이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점 하나에 자아를 표현하는 이색적인 전시 현장에 김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9일 불자 서양 화가로 알려진 장건조 화백의 개인전이 서울 도심에 마련됐습니다. 그의 8번째 개인전 우주형상전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나타내는 점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점에 담긴 자아의 세계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술의 본질은 모든 것은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되는 원리, 기본적인 원리에서 풍경화도, 인물화도 우주지상 위에서 보면 점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별보다 작게 보입니다. 뭐 그런 어떤 생각에서 모든 것을 담은 우주 형상, 즉 다시 말하면 참나를 그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편 장화백은 평소에 다문화 어린이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현재 다문화 가족 어린이 돕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봄에는 다문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우주란 그 단체 안에는 다문화와 우리 국민과 모든 관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다문화 가족 어린이도 앞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또 언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도 고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 알고. 이번 전시에서는 우주의 형상을 표현한 하나의 점을 통해 작가 내면에 깃든 공동체와 융합의 가치 실현의 뜻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혜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5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족교육과 힐링 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2018 글로벌 마을학당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찾아가는 가족교육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교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힐링 나들이는 부안군에 방문해 지역 문화 탐방과 공연 관람 등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29일 도봉구청에서 세터민 및 다문화 가정의 리마인드 웨딩 액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봉구 세터민 및 다문화 가정 리마인드 웨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세터민과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푸드가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명절 음식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요리 교실에는 다문화 주부와 가족 일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세계푸드 소속 셰프에게 전복 영양밥, 육전, 송편 등 명절 음식 조리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등 참가자들의 모국 음식을 나누며 고국에 대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음식이 서툰 다문화 가정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4박 5일간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에서 진행된 국제해양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이는 해양 안전에 대한 신뢰감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해군 이함대의 안보 견학과 구명조끼 착용법, 여객선 퇴선 훈련 등 해상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다문화TV와 제이아트 스페시 아나운서 아카데미, 한국경제사회연구소 부설, 한국다문화포럼이 함께 주최, 주관하는 신뢰와 호감을 주는 다문화 파워 스피치 과정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0월 중 김포시 제이아트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 특별 강좌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효과적인 말하기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 서울시 신촌사에서 2018년 상반기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주한 키르기즈스탄 연사, 주한 미얀마 대사관 담당관, 서울 출입국 외국인촌 담당 직원, 다문화 지원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간동광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이 이민과 경제에 대한 강연부터 시작하여 12개의 정책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타라키마리 의원과 노미엔 의원이 유학생에 대한 지역 지원과 생활 지원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이 3만 7천 명이 되는 지금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과위원장인 저도 고령 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체제 설립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입국 초기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만 아니라 해마다 많아지는 고령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교육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어미의 의원은 외국인 등록 사실 주면서의 가족관계 사항 기재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주면서는 건강보험 가입, 자녀 학교 입학, 연말정산 등 늘 필요로 하는 서류지만 결혼 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은 발급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이 발표된 정책 제안에 하나씩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관련 부처에도 제안을 제시하겠다며 의원들의 고생에 감사하다고 마무리 인사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 정보를 수립하여 외국인 대표로 수고하는 의원들, 그리고 발표된 정책 제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서울시 및 각 부처 담당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에 글로벌 코리아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우수수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정책 서비스 성과 발굴을 위해 열리며 주제는 관계 개선, 인식 개선, 역량 강화입니다. 다문화TV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다중지능 AR 교실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출연자는 유튜브 참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